통학 차량 운전자의 음주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와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목포시 공무원 노조와 시의회 최홍림 의원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멈춰달라는 노조의 입장과 반대로 최 의원은 정당한 의정 활동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전체 학급의 절반 수준인 2,700여 곳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형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시작됩니다. 전남교육청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오래된 학교 건물을 새롭게 짓거나 리모델링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의 오래된 학교 건물을 새롭게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학습 공간을 만들 계획인데요. 네, 올해는 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첫 사업이 진행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 1호 초등학교입니다. 지난 1966년 만들어진 4층 규모의 본관 건물은 벽에 금이 가거나 수도가 새는 곳이 많습니다. 지어진 지 50여 년이 지나 나무로 된 신발장을 사용하고 있고 이중 창문도 아닌 얇은 창문으로 추위와 더위를 버티고 있습니다. 1호 초등학교 본관 건물이 이제는 새롭게 바뀝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이동 수업이 가능한 학습 공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좀 더 자유롭고 활동적이고 좀 더 창의성 있는 교육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들 안전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융통성 있는 유동성 있는 교실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어진 지 40여 년이 지난 학교 시설을 대상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175개 학교를 5년 동안 개선합니다. 수업과 휴식, 놀이공간을 고려한 공간 혁신 사업과 맞춤형 스마트 학습 환경이 들어서는 스마트 교실이 마련됩니다. 또 생태 휴식 공간이 조성되는 그린 학교와 지역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학교 복합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는 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3,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친환경적이고 첨단화된 스마트 교실, 스마트 환경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미래형 통합학교 운영과 연계해서 이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남형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870여 개 학교 가운데 175곳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육 환경 변화가 예상되면서 실질적인 미래형 학교가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시 공무원 노조와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 사이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 이른바 갑질을 멈춰달라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인데요. 네, 최 의원은 노조가 정당한 의정 활동을 왜곡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청 공무원 60여 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이 갑질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목포시 통합공무원노조는 최 의원이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인격 모독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최 의원의 발언 때문에 일부 공무원은 휴직을 신청했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최 의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직원에게 모독과 인권무시 발언으로 상처받은 공직자의 아픔을 어찌 모른단 말입니까? 당장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합니다. 최 의원은 정오로 예정된 시위에 앞서 시정 질문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에게 제기된 갑질 의혹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의사 일정을 소화한 뒤 의회를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최 의원이 시위 현장을 보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겁니다. 결국 최 의원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집행부 견제를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을 뿐 오히려 자신이 노조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시 노조는 지난 2019년 최 의원이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습니다. 공직사회와 지방의원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잡음 일고 있는 목포. 갑질이냐 정당한 의정활동이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도 팽팽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네, 2주 전에 발생한 통학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식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어쩌면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관련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네, 차량 운행 전에 운전자의 음주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고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짚어봤는데 법적인 한계부터 개개인의 안일한 의식까지 허술한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11일 오전입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A씨가 자신의 차량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일반적인 음주 교통사고로 보이지만 조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는 통학버스 운전자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는 여전히 당시 사고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가해 차량은 이곳에 주차된 차량 3대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보행자 한 명이 이 사고로 경상을 입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여기 차가 붕붕붕 하니까 할머니들이 여기 서 계시는데 갑자기 차 확 나왔어. 일반적으로 통학버스 운전자는 등하굣길 운행을 모두 담당하는데 하굣길 운행 전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배당버스 업체는 사고가 난 뒤에야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술을 먹어서 운행을 못 하겠다고 통보가 오고 안 갔어. 언제 받으셨어요? 사고 나고 바로. 그래서 저희 취재진은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이처럼 술을 마신 통학버스 운전자가 다시 하굣길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짚어봤는데요. 취재 결과 허점이 수두룩했습니다. 여객버스 운전자 등은 법적으로 차량 운행 전에 음주 측정기를 활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기록해야 하고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안 해버리죠 그냥. 통상적으로 잘 안 해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단속을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음주 여부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도 허용되고 있는 데다 확인 대장의 경우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을 때만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눈속임을 한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충분한 겁니다. 혹시 그 대장을 볼 수 있을까요? 대장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어디서 관리하나요? 내 혼자 관리해요. 내가 가서 보고 없어.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지금으로서는 운전자와 업체의 양심과 책임의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적어도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책임지는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제재와 단속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만약 A씨가 하굣길 운행에 나섰다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16명의 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예, 이제 저도 이제 아기를 가진 입장에서 그거는 상상도 하기 싫고.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입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정교조 전남지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조절하고 있지만 교실 밀집도는 조절되고 있지 않다며 안전한 등교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5,183학급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을 넘는 학급이 절반 수준인 2,735곳이라며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학생 수 감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교육 관련 단체와 힘을 모아 입법 청원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고위직과 소통하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과 민관 협력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 등 4개의 분야 53개의 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와 예산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 관행 등을 고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수년 동안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비정규직 직원들의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는 순천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516명이 무허가 파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로 판명돼 고용노동부에 직접 고용 지시가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시 이행 기간은 지난 22일까지였지만 현대제철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상태라며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가 관광객들의 섬섬 여수페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여문지구 가맹점에서 추가 할인을 진행합니다. 여수시는 관광객이 여문지구인 여서동과 문수동, 여수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섬섬 여수페이로 결제할 경우 한 달에 최대 2만 5천 원까지 결제 금액의 5%를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섬섬 여수페이를 사용하면 상품권을 충전할 때 6에서 10%의 기본 할인이 적용되며 여문지구에서 결제할 경우 추가 5% 현장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이 전망되는 10월에 2021 K-팝 슈퍼콘서트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2021 K-팝 슈퍼콘서트는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4분기에 메가 한류 이벤트를 열어 전남형 신한류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며 교통 여건과 관광 연계성, 방역 체계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순천 개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K-팝 콘서트는 오는 10월 말 국가정원 동문 잔디마당에서 진행되고 국도비를 포함해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진군이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확대했습니다. 강진군은 도로명 주소가 없는 산악지역인 병영면 수인산 등산로와 칠량면 삼흥저수지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13개를 설치했습니다. 강진군은 보은산과 주작산, 가우도 탐방로 등 276곳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국가지점 번호는 긴급 구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고 위치 파악과 구조 활동을 위해 위치 표시 체계를 통일한 제도입니다. 완도군이 귀여 창업과 주택 구입 사업에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16일까지이며 최대 3억 원의 창업 자금이나 주택 구입 지원 자금 7,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완도군은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이주 기간, 교육 점수 등을 종합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귀여 창업이나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만 65세 이하인 지역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완도군청 해양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이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군민 참여 단원을 모집합니다. 여성 친화도시 군민 참여단은 일상 속의 성별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책 개선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집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이고 모집 인원은 30명입니다. 목포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갯물학교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수강생 모집 과정을 거쳐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소개와 지역성을 담은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강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갯물학교는 다음 달 12일부터 6월 말까지 운영되고 목포 YMCA와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인구가 10,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남 국내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남에서 23만 9천 명이 전입했고 24만 9천 명이 전출했습니다. 순유출은 10,0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연령별 이동은 20대가 1,990여 명, 10대가 1,300여 명으로 순 유출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전남 순 이동자 현황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